여기 매출액 신뢰가 안 되면 여쭤봐도 되나요? 못 참아서 매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한 1% 정도 비밀스러운 거긴 한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나는 뚱뚱하다라는 한계에 갇혀있고, 치과왕이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줄 쳐가면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살다 보니까 이제 마흔이 넘다 보니까 항상 긍정적인 기운만 갖고 뒷담화를 하지 말자, 남을 비난하지 말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치과왕님의 하루 일상 브이로그가 궁금해서 촬영하러 왔는데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치과 브랜드 모델 촬영하고 있어요. 치과를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네. 모델분들 모시고 네. 좀 예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분 모델이신가요? 저는 치과왕 와이프입니다. 아내분이셨어요? 네. 브랜드 촬영 모델분이시잖아요. 치과왕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만세. 잠깐만 이건 뭐예요? 완성이? 이거 약간 텐션 올릴 때. 화이팅입니다. 긍정의 기운이 네. 막 넘치는 것 같은데. 원래 더 넘치는. 치과가 너무 럭셔리하고 좋아 보이는데 여기 매출액 신뢰가 안 되면 여쭤봐도 되나요? 못 참아서 매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밝히는 건 조금 어렵고 전국이 한 1% 정도 될 거예요. 전국에서 1%요? 와, 제가 네. 원장님 궁금한 거 많아가지고. 잠깐 이쪽으로 가서 얘기하실까요? 네. 원장실로 가서. 촬영 때문에 좀 지저분한데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게 매출 상위 1%라고 하셨는데 거기 오르기까지 좀 결정적인 전략이나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알려주세요. 오늘. 요즘 경기도 어렵고 네. 이제 잘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도 알려주시죠. 이제 여유 있으시니까. 첫 번째는 제가 학원 같은 것들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굉장히 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습관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개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제 손으로, 그리고 뭐 마케팅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의사분들은 되게 공부량도 많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많이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제 주변 지인들 봐도 다 고용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그걸 직접 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고용해서 하면 확실히 한계가 있고요. 블로그도 제가 직접 쓰는 거랑 유튜브도 대본 같은 걸 제가 직접 쓰는 거랑 고용자들이 써주는 거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가져왔던 게 저의 첫 번째 차별화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직접 하시니까 더 좋은 퀄리티를 냈다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토리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쌓여 나갔던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도움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보통 어떤 산업의 혁신은 이 산업 외적인 부분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치과 의사니까 치과 의사의 일만 바라다 보고 있으면 절대로 혁신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만족하게 되고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한마디씩 던져주면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비즈니스적으로나 뭐 예술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을 키우고 시야를 넓히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까지 들면 진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면 제가 지금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또 있거든요. 미백 쪽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결국에는 제 주변에 있는 기존에 알던 뭐 동생들, 친구들이 자꾸 던져주니까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말씀인데 환자가 오면 환자 치아만 보고 치아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부터 치료해라. 이게 항상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처음으로 신규로 오시면은 항상 그걸 되새기면서 가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치아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 있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얘기를 다 직접 들어주고 소통해 나가면서 조금 안 좋다 싶은 부분들은 근처에 정신과로 전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듣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저한테 너무 F다고, ENFJ거든요 제가. 그러세요? 네, 너무 F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공감을 바탕으로 환자와의 소통을 잘 하신다는. 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죠. 근데 저도 병원에 방문하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소통을 되게 짧게 하는 경우를 많이 받아서 맞아요. 보이지 않게 좀 마상을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 치과에 저도 블랑시로 무조건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저희는 환자 수를 좀 컨트롤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받지는 않고 제가 충분히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예약을 잡고 있으니까. 너무 예약을 빡빡하게 하기보다는 그럼 예약을 밀어서 잡아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예약 잡기가 좀 힘든 점은 있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잘 되는 치과 다른 거죠. 운영이 처음부터 잘 됐었나요? 아, 처음에는 솔직히 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또 개원 딱 했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 막 바깥에도 안 돌아다니고 이럴 때였고 다 마스크 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과 가려던 사람들도 안 가려고 막 발길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막 환자 3분 오실 때도 있었어요. 임대료도 못 내지 않나요? 네, 하루에 3분 오시면 임대료 못 내요. 와. 근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이제 봉지기 생활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환자들은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더 큰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죠. 치약 칫솔 세트 그리고 냅킨 세트 이런 것들을 들고 식당 같은 데 돌아다녔어요. 다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횡단보도에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치약 칫솔 세트 드리면서 좀 와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방문객 수가 많이 늘었나요? 그거 가지고 많이 늘진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저의 자신감을 좀 올려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절박한 마음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고 제가 가진 이 의학적인 지식이나 기술들을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욕심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되게 시작하신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도 시작하신 계기가 그러면은 마케팅을 위해서 진행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제작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 일반인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 치과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근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치과 의사가 무슨 유튜브 하냐, 무슨 방송하냐, 얼마나 환자가 없으면 방송하냐 이런 말 진짜 많았거든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친구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서 조금 더 멘탈적으로도 더 단련하는 계기도 됐고 하지만 환자분들이 그거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생긴다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진짜 그 당시에 여러 채널들 보면은 치과의사 채널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좀 비난 여론도 좀 있었나 보네요. 네, 비난이 진짜 많은 집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초기에 진입하셔가지고 정말 잘 운영해오신 것 같고 좋은 정보 항상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초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변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딱 겉보기에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직원 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4명에서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26명이 있으니까 6배 성장했죠. 인건비만 해도 감당하기 네. 힘들 것 같은데 인건비만 진짜. 해도 장난 아닙니다. 한 장 이상 나갑니다. 인건비. 거기에 오는 어떤 책임감이나 좀 부담감은 없으세요? 부담감이 엄청 많고요. 월급 날마다 저는 사실 소주 한 잔씩 마셔요. 근데 월급만 해도 거의 월에 억대에 나가지 않나요? 억대 이상 나갑니다.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네. 지급하고 근데 이게 슬퍼서 마시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이런 어깨에 짐을 지고 있구나에서 오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마시는 것도 있어요. 슬픔의 소주가 아니라 그렇구나. 약간 뭐라고 할까요? 축배라고 해야 되나? 축배라고 하시죠. 약간 슬픈 웃음 같기도 하면서 월급날 되면 살짝 우울해지는 거는 있어요. 그래도 저희 안 그래도 좀 경기 어려운데 네. 고용창출 효과도 잘 그렇죠.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나라에서 저는 상 받아야 된다고. 지금의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포기한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치과 의사가 됐던 초창기에는 주말마다 거의 세미나 들으러 다녔어요. 치과 의사들은 보통 학생 때 많이 수련하고 나오긴 하지만 나와서도 배워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토요일에는 보통 근무를 하니까 토요일 퇴근하고 나서부터 세미나가 시작돼서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세미나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1, 2년 동안은 거의 그 세미나에다 몇천만 원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밤 9시까지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말의 시간을 대부분 거기에다가 쏟았었다. 주말을 거의 포기해가면서까지 그렇죠. 학습하시고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 점이 있었네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100이면 100 거의 다 이렇게 하십니다. 확실히 계속 꾸준히 학습이 필요한 분야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거 안 하면 도태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자신만의 어떤 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해요. 명상을 스스로 하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잡념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 앱을 이용해가지고 짧게라도 3분이라도 명상을 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머리가 좀 쉬는 느낌이 나서 좋고요. 그리고 그게 요즘 뭐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은 책을 많이 읽어요. 책 읽으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치과왕이 추천하는 책이 있다면? 저는 타이탄의 도구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자기계발서인데 성공하셨던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하루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좀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 막 줄쳐가면서 봤습니다. 아, 여러 번 보신 여러 번 거네요. 봤어요. 여러 번 보고 생각날 때마다 보고 생각 안 나면 또 꺼집어서 읽어보고 산책을 좀 깊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통하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날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면 명상, 운동, 독서 이 세 가지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바른 생활 느낌. 옛날에는 술을 마셨었는데 술 마시면은 다음날 더 힘들고 그날 자체도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술 마시면은 너무 그 생각이 더 깊어져서 안 좋더라고요. 저는. 맞죠. 술 마신다고 스트레스 해소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운동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주 몇 회 정도? 보통 주 5회 정도 합니다. 옛날엔 주 7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육아랑 병행하다 보니까 주 7일까지는 어렵고 아, 주 5회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쩐지 배도 잘 안 나오신 것 같고 몸매가 너무 좋아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젊었을 때 배 나오면은 네. 인기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또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뒷담화, 친구들끼리 뭐 뒷담화 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뒷담화 누가 깐다고 그러면 뒷담화 그만하자, 이제 다른 얘기 하자 하면서 자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왜 시크릿이라는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얘기만 하다 보면 긍정적인 기운이 우주에서부터 모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 끌어당긴 법칙? 맞아요. 설마? 예, 예. 저는 이거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40이 넘다 보니까 아, 정말 긍정적인 얘기만 가득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 주변을 만들다 보면 진짜 긍정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기운만 갖고 뒷담화를 하지 말자, 남을 비난하지 말자. 남 비난하지 말고 네. 뒷담하지 말고 네. 긍정적인 사고로 가득 채우기.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남에 대해서 절대로 끌어내리지 않는 그런 치과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실천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그 이나모리 가조라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교세라 그룹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 있는데 기세에 관한 거거든요. 모든 것은 기세에 관련이 있다. 사업을 하는 것도 기세가 모이면은 결국에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저도 항상 기세를 놓치지 않고 이뤄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는 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또 맥스웰 몰치 그분 책을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점점 넓혀 나가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나는 뚱뚱하다라는 한계에 갇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나는 수학을 못해 이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내 주변에 수학 잘하는 사람이나 몸짱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한계를 저기다 갖다 맞춰 놓으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이미지가 바뀌면서 나도 결국에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한계가 확장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믿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제 한계를 더 넓혀 나가는 거죠. 지금 저는 사실 좀 샌님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좀 더 멋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또 꿈이 생겼어요. 와, 후배 치과 의사나 예비 치과 의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옛날에는 치과 의사 하면은 미니멈 얼마 정도는 돈을 버는 상위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시대는 무너졌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무기를 개발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뭐 레진 치료를 잘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미백 아니면 뭐 라미네이트 이런 치료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의 무기를 학생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 때부터 그래서 라미네이트라는 걸 진짜 깊이 팠고 이 치아 화이트닝에 대해서도 논문도 썼기 때문에 다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일반적인 치과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곳을 파는 그런 뾰족한 치과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해주신 말이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도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서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치과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또 개인적인 목표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들이 한 명이지만 언제 더 늘어날지도 모르죠. 그런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게 언뜻 보면 뭐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쏟아야 되고 사랑도 쏟아야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 치과 의사로서의 삶도 안정이 돼야 되는 거고 저 내면적으로도 더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꾸고 치과도 가꾸고 모든 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치과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다음 목표는 일단 이 치과를 더 확장시키는 건데요. 일단 이 건물을 살 수 있으면 그러고 나서도 뭐 제가 단순히 부를 이루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갖춰진 환경에서 환자분들한테 최고의 진료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마곡에 있을 때도 항상 이게 지금 과연 최고의 진료일까?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진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괜찮은 진료, 괜찮은 의료진들, 그리고 이 의료진들을 도와주는 이런 치과의생사 선생님들을 더 최고로 세팅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로 온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환경이 더 좋아지면은 더 좋은 의료진들이 갖춰질 거고, 더 좋은 기구와 장비들을 갖출 수 있을 거고, 마인드도 당연히 더 좋아질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병원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와, 치과 외에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목표나 꿈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34,000명이거든요. 100만 채널까지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 치과계의 미스터 비스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치과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도전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아, 몸 관리도 너무 잘 돼 있으시고 해서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바로 운동. 바로 짜세 나오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치과왕을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치과왕 채널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주시고, 앞으로도 치과왕과 함께 많은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